여성 배심원단. 덧문을 열자마자 날카로운 북풍을 온몸으로 맞은 마사 헤일은 다시 안으로 달려가서 커다란 모직 스카프를 집어들었다. 급히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며 부엌을 한 바퀴 훑어본 그녀는 분개했다. 마사가 불려나가는 이유는 평범하지 않았다. 아마 지금까지 딕슨 지역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일 것이다. 하지만 마사의 눈은 그대로 두고 떠날 상황이 아닌 부엌 꼬락서니에 사로잡혔다. 빵 반죽은 섞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밀가루는 반만 채에 내린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사는 일을 덜 끝낸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싫었다. 남편을 데리러 마을에서 올라온 보안관이 달려들어와서 자기 아내가 헤일 부인도 함께 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는 이미 빵 반죽 준비를 반쯤 끝낸 상태였다. 보안관은 씩 웃으면서 아마 아내가 겁에 질려서 다른 여자분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모양이라고 말했었다. 그래서 마사가 부엌 일을 죄다 내팽개치고 일어난 것이다. 마사!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추운 날에 사람들을 밖에서 떨게 하지 마. 빨리 나와. 그녀는 다시 덧문을 열고 나가서 남자 셋과 여자 한 명이 기다리는 커다란 좌석 2개짜리 사륜 경마차에 올라탔다. 마사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면서 뒷자리에 함께 앉은 다른 여인을 바라보았다. 작년에 지역 축제에서 처음 만난 피터스 부인은 그때도 전혀 보안관의 아내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자그마하고 가늘한 데다 목소리도 여렸다. 피터스 부부가 오기 전까지 보안관은 고먼 씨였는데 그 고먼 씨의 부인은 입 밖으로 내는 단어 하나하나에 탄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지닌 여자였다. 하지만 피터스 씨는 부인이 보안관의 아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벌충할 만큼 매우 보안관다웠다. 그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보안관 자리에 선출될 만한 사람이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데다가 자신이 범죄자와 무고한 일반인의 차이를 잘 안다는 점을 확실히 주지시키려는 듯이 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다정하게 대했다. 순간 마사는 모두에게 상냥하고 활기차게 대하는 이 남자가 지금 보안관으로서 라이트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인식했다. 요즘에 우리 마을은 그다지 쾌적하지 않군요. 피터스 부인이 마치 남자들뿐만 아니라 부인들끼리도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 듯이 겨우 용기를 내서 말했다. 마차가 언덕을 오르면서 시야에 라이트가가 들어오기 시작한 탓에 그다지 대화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은 마사는 가까스로 들릴락 말락하게 대답했다. 라이트가는 이렇게 차가운 3월의 아침에는 매우 외롭게 보였다. 사실 언제나 쓸쓸해 보이는 곳이었다. 아래로 푹 들어간 골짜기에 자리 잡은 데다가 건물을 둘러싼 포플러 나무도 외로운 모습이었다. 남자들은 건물을 바라보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자치구의 지방검사는 마차 한쪽 끝에 앉아 몸을 잔뜩 기울인 채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부인이 함께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피터스 부인은 부엌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서는 남자들을 따라가며 초조하게 말했다. 마사 헤일은 문간에 발을 들인 후에도 손잡이를 부여잡은 채 차마 문지방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지금 부엌에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번도 이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였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다. 미니 포스터를 만나러 가보긴 해야 되는데. 라이트 부인이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마사는 여전히 그녀를 미니 포스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나 당장 눈앞에 놓인 과업이 발목을 잡았었다.
그래서 미니 포스터 생각은 금세 지워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야 이 집에 들어선다. 남자들은 날로 가까이 다가갔다. 여성들은 서로 가까이 붙은 채 문 근처에 서 있었다. 젊은 지방검사 핸더슨이 뒤로 돌더니 말했다. 저 부인, 불 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피터스 부인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가 멈춰섰다. 저는 춥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두 여성은 문간에 선 채로 한동안 부엌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았다. 남자들은 보안관이 미리 부보안관을 아침에 보내서 불을 피워두기를 얼마나 다행이었냐며 담소를 나눴다. 잠시 뒤 피터스 보안관이 난로에서 물러나 외투 단추를 풀고서 공식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듯이 식탁에 손을 짚었다. 자, 헤일 씨. 그가 반공식적인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여기 있는 물건을 건드리기 전에 핸더슨 씨에게 어제 아침에 여기 왔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방검사가 부엌을 둘러보았다. 그건 그렇고, 지방검사가 말했다. 혹시 물건 위치가 바뀌지는 않았죠? 그는 보안관을 향해 돌아섰다. 어제 본 것과 현장이 동일한 상태인가요? 피터스는 찬장부터 싱크대를 거쳐 식탁 한쪽 옆에 놓인 작고 달아빠진 흔들 의자까지 찬찬히 살펴보았다. 네, 어제 본 그대로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여기서 어제 떠난 것이 틀림없군요. 지방검사가 말했다. 아참, 어제... 보안관이 어제는 정말 다시 떠올리기 싫을 정도였다고 진저리를 치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정신 나간 프랭크를 모리스 본서로 보내야 돼서 미리 말해 두겠지만 어제는 정말 바쁜 날이었어요. 오늘이면 당신이 오마하에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일을 혼자 처리하는 한... 자, 그럼 헤일 씨. 지방검사가 과거는 과거답게 흘려보내자는 어투로 말했다. 어제 아침에 여기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여전히 문에 기대 있던 헤일 부인은 아이가 막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남편 루이스는 말을 할 때 종종 방향을 잃고 헤매면서 내용을 뒤섞어버리곤 했던 것이다. 마사는 그가 쓸데없는 소리를 섞어서 미니 포스터를 더 힘들게 만들지 않고 그저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하기를 바랐다. 그는 곧장 말을 시작하지 않았고 마사는 그가 부엌에 서서 어제 본 일을 말해야 한다니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한 듯이 영 이상해 보인다는 점을 눈치챘다. 해리와 저는 감자를 잔뜩 씻고 마을로 나섰어요. 헤일 부인의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리는 헤일 부인의 장남이었다. 어제 씻고 나간 감자를 마을에 가져다 주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배달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유로 집을 비우는 바람에 보안관이 집에 들러서 헤일 씨에게 상세한 내용을 지적할 수 있는 라이트가로 직접 와서 지방검사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곳에 함께 올 수 없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왔고요. 헤일은 방금 다 같이 온 길을 향해 손짓을 했다. 그리고 저는 집이 눈에 들어오자 해리에게 말을 했죠. 가서 존 라이트가 전화기를 2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 뭐 아시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밀린 돈을 받을 때가 아니면 이 갈림길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라이트한테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무시하면서 사람들은 어차피 말이 너무 많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건 평화와 고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자신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는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에 집으로 찾아가서
라이트 부인이 있는 앞에서 전화 얘기를 꺼내고 모든 여자는 전화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이 외롭게 뻗은 길에 살려면 그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 뭐 저는 해리에게 들어가서 대충 그런 말을 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아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존의 태도가 달라질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역시 루이스 헤일다웠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헤일 부인이 남편과 눈을 마주치려고 애썼지만 다행히도 곧 지방검사가 끼어들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해 주시죠. 자, 헤일 씨, 그 얘기도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어제 당신이 여기 들어왔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자 헤일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다시 시작했다. 아무도 보이지도 않고 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도 아직 집안은 조용했고요. 8시가 지난 시각이었으니까 분명 깨어 있을 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다시 더 크게 두드렸고 이 누군가가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확신할 수는 없고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문을 열었어요. 바로 저 문을요. 그는 지금 두 여인이 서 있는 문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저기 저 흔들 의자에, 이번에는 의자를 가리켰다. 저 흔들 의자에 라이트 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부엌에 있던 모든 사람이 흔들 의자를 쳐다보았다. 헤일 부인은 흔들 의자가 전혀 미니 포스터, 20년 전의 미니 포스터, 그녀답지 않게 생겼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불구죽죽한 색깔의 나무 등받이 기둥은 하나가 빠졌고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상태는 어때 보였죠? 지방검사가 질문했다. 그녀는 좀 이상해 보였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상하다니. 검사는 질문을 이어가면서 수첩과 연필을 꺼냈다. 헤일 부인은 연필의 등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수첩에 적힐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 또한 연필의 영향을 받았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니까 꼭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뭐랄까, 이미 할 일을 마친 것처럼 보였죠. 당신의 방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았나요? 글쎄요, 뭐 그다지 꺼려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뭐 그럭저럭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이트 부인, 오늘은 춥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런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에 주름을 잡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저보고 난로 앞으로 오라던가 앉으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흔들 의자에 앉은 채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저 존을 만나러 왔는데요. 그러자 그녀가 웃었습니다. 웃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밖에 두고 온 해리와 지인들을 떠올리고 살짝 날카롭게 물어보았죠. 존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요. 그랬더니 그녀가 아니요 하고 좀 멍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그가 집에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니요, 집에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왜 만날 수 없다는 겁니까? 저는 슬슬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하고 여전히 조용하고 멍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앞치마에 주름을 잡기 시작하더군요. 죽어요? 죽다뇨? 저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되물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흥분하지 않은 채 의자를 앞뒤로 흔들면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왜 죽었다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그렇게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녀는 그저 이렇게 위층을 가리켰습니다. 헤일은 이렇게 말하며 천장을 가리켰다. 저는 혼자서 올라가 볼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상황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왜요? 어쩌다 그가 죽었나요? 그러자 그녀가 그는 밧줄을 목에 두른 채로 죽었어요 하더군요. 그리고 그저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계속 앞치마에 주름을 잡았죠. 헤일은 말을 멈추고 마치 지난 아침에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가 아직 눈에 선한 것처럼 꼿꼿하게 선 채로 흔들 의자를 바라보았다. 부엌에 있던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전날 아침에 그곳에 앉아 있던 여자를 보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셨나요? 지방검사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저는 나가서 해리를 불렀습니다. 제 아들 말이에요. 어쩌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해리를 안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이듯이 낮아졌다. 그곳에 존이 있었습니다. 거기 누운 채. 제 생각에는 이쯤에서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보는 것이 좋겠군요. 지역검사가 끼어들었다. 하나하나 상황을 짚어가면서 말할 수 있게 말입니다. 자, 위로 이동해서 남은 이야기를 듣죠. 저는 일단 그 밧줄을 벗겨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건 꼭... 그가 말을 멈추자 얼굴에 경련이 일어났다. 하지만 해리가 라이트에게 다가가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확실히 죽었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한테든 연락을 하셨나요? 하고 물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죠. 그래서 해리가 사무적인 어조로 질문을 계속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나요? 라이트 부인. 그러자 그녀는 앞치마에 주름을 잡던 손을 멈추고는 짧게 대답했어요. 몰라요. 라고요. 그래서 해리가 모른다고요? 하고 되물었죠.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안쪽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이 누군가가 그의 목에 밧줄을 두르고 목을 졸랐는데 깨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깨지 않았다고 그녀는 대답하더군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기 힘들어한다고 생각했는지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잠을 깊이 자거든요. 라고요. 해리가 그녀에게 질문을 좀 더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건 우리 일이 아닐 것 같다고 제지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야기를 털어놓는 대상은 검시관이나 보안관이 되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해리는 서둘러 간선 도로를 타고 전화기가 있는 리버즈 플레이스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검시관을 찾으러 갔다는 사실을 알자 그녀가 어떻게 행동을 했죠? 검사는 연필을 손에 쥐고 받아 적을 만반의 준비를 한 채로 물었다. 그녀는 이쪽에 있는 의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헤일은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를 가리켰다. 그리고 손을 모으고 앉아서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뭔가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존이 전화기를 놓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웃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뚝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두려운 듯한 얼굴로요.
연필이 사각거리며 움직이는 소리에 이야기를 하던 헤일이 그쪽을 올려다보았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두려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는 급하게 덧붙였다. 굳이 그랬다고 말하고 싶지 않네요. 어쨌든 해리는 곧 여기로 돌아왔고요. 이윽고 로이드 의사 선생님과 당신 그리고 피터스 보안관이 왔죠. 그러니까 당신이 모르는 얘기는 여기까지일 것 같네요. 그는 마지막 문장을 안도하며 내뱉고 안심한 듯이 조금 몸을 움직였다. 모두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방검사는 계단문을 향해 걸어갔다. 자, 일단 다 함께 2층에 먼저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헛간에 들른 다음에 주변을 살펴보죠. 그리고는 그는 잠시 멈춰서서 부엌을 둘러보았다. 이 부엌에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보안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동기를 알려줄 만한 단서가 아무것도 없을까요? 보안관은 다시금 확신을 얻으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에 있는 건 이 부엌 살림뿐이에요. 그는 하찮은 부엌 살림을 가볍게 비웃으며 말했다. 지방검사는 절반에만 문이 달려있고 윗부분은 벽에 매몰되고 아랫부분만 구식 부엌 선반 형태인 독특하고 볼품없는 구조의 찬장을 바라보았다. 독특한 모습에 매료된 듯이 그는 의자를 끌고 와서 올라가 윗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잠시 후 그는 끈적끈적해진 손을 잡아떼었다. 와, 여기는 엉망이군요. 그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때 두 여성이 가까이 다가왔고 보안관의 아내가 말을 꺼냈다. 어머, 과일 조림? 그녀는 동정과 이해를 구하며 헤일 부인을 바라보았다. 피터스 부인은 지방검사 쪽으로 돌아서서 설명했다. 그녀는 지난밤이 너무 추웠다면서 과일 조림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난로불이 꺼지면 과일 조림병이 터질지도 모른다고요. 피터스 부인의 남편이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정말 여자들이란 당해낼 수가 없군요. 살인 혐의로 붙잡혀 있는데 과일 조림이나 걱정하다니. 하지만 젊은 검사는 입을 꾹 다물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과일 조림보다 더 걱정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많을 텐데 말이죠. 그거야 뭐 여자들은 하찮은 걸 걱정하곤 하니까요. 하고 헤일이 말했다. 두 여성은 서로 좀 더 가까이 붙어섰다. 둘 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방검사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뭐 여성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한다 해도 여성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예의를 차리며 말했다. 두 여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누그러지지도 않았다. 그는 싱크대로 다가가 손을 씻기 시작했다. 그는 롤러타워를 돌려서 깨끗한 부분을 찾아 손을 닦았다. 와, 이 더러운 타월 꼴 좀 보게. 살림꾼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녀분들? 그는 싱크대 아래에 더러운 프라이팬들을 걷어찼다. 농장이라는 데가 워낙 할 일들이 많은 법이죠. 헤일 부인이 딱딱하게 말했다.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같은 딕슨 지역의 농장이면서도 저런 더러운 롤러 타월이 아닌 집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는 타월을 당겨서 전반적인 상태를 살폈다. 저 타월은요, 생각보다 더 쉽게 빨리 더러워져요. 남자들의 손이 항상 깨끗하지는 않으니까요. 어, 같은 여자들끼리 편을 드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웃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 헤일 부인에게 예리한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당신과 라이트 부인은 이웃이었죠?
분명 친구였겠군요. 하지만 마사헤일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그녀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이 집에도 오지 않았고요. 벌써 1년은 훨씬 지났네요. 그래요? 이유가 뭐죠? 그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녀를 꽤나 좋아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농부의 아내는 할 일이 많거든요. 핸더슨 씨, 그리고 그녀는 부엌을 둘러보았다. 그리고요, 그가 격려하듯이 말했다. 여기는 전혀 밝아 보이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딱히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혼잣말을 하듯이 중얼거렸다. 네, 그렇죠. 그가 동의했다. 그 누구도 여기가 밝아 보인다고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집을 꾸미는 데는 재주가 없는 여성이었던 것 같네요. 음, 뭐 라이트 씨라고 재주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네? 그럼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그가 재빨리 물었다. 아니요, 아무 뜻도 없이 말한 겁니다. 헤일 부인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살짝 옆으로 돌아서면서 덧붙였다. 하지만 이곳에 그 돌아가신 존 라이트 씨가 있었다고 해서 더 밝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얘기해 보고 싶네요. 헤일 부인. 그가 말했다. 자, 지금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상황을 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는 계단문을 향해 움직였고 두 남자가 뒤를 따랐다. 제 아내가 일을 좀 하더라도 괜찮겠지요? 보안관이 물었다. 아시겠지만 라이트 부인을 위해서 옷가지를 좀 챙겨가려고 합니다. 물건 몇 개도요. 어제 급하게 여기를 떠났거든요. 지방검사는 부엌 살림과 함께 남은 두 여성을 바라보았다. 네, 피터스 부인. 하지만 그의 눈길은 피터스 부인이 아닌 그 옆에 서 있는 농부의 아내를 향했다. 물론 피터스 부인은 우리 쪽 사람이시죠. 그가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태도로 말했다. 저 피터스 부인, 그리고요, 뭔가 쓸모가 있는 게 있는지 좀 살펴보세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부인들께서 이번 사건의 동기를 찾는 열쇠를 발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찾으려는 것도 바로 그거고요. 헤일 씨는 재담을 늘어놓을 준비가 된 공연자처럼 얼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단서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여자들이 그게 무언지 깨달을 수나 있을까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 계단 문으로 올라갔다. 여자들은 계단을 올라서 방으로 들어가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미동도 없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주문에서 풀려나듯이 헤일 부인은 지방검사가 으스대는 발로 밀어내서 흐트러진 싱크대 아래의 더러운 팬들을 정리했다. 저는 제 부엌에 남자들이 들어오는 게 정말 싫어요. 그녀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트집이나 잡고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그들이 참견할 영역이 아니죠. 보안관의 아내가 소심한 동조를 곁들이며 말했다. 영역은 그렇다 쳐요. 헤일 부인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하지만 타월이 더러워진 건 불을 피우러 온 부보안관한테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롤러 타월을 잡아당겼다. 아유, 그걸 진작 떠올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이트 부인이 그렇게 급하게 집을 떠나야 했는데 부엌이 깨끗하지 않다고 트집을 잡는 건 심술궂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부엌을 둘러보았다. 확실히 깨끗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길이 낮은 선반에 있는 설탕통에 닿았다. 나무통 뚜껑은 열렸고 옆에 놓인 종이 봉지에는 설탕이 반만 차 있었다. 헤일 부인이 설탕통에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는
설탕을 여기 내버려 두고 나갔어요. 그녀는 천천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기 집 부엌에 반만 채에 내리고 반은 내버려둔 밀가루를 생각했다. 그녀는 방해를 받아서 일을 반만 끝낸 채로 두고 와야 했다. 미니 포스터를 무엇이 방해했을까? 왜 일을 반만 마무리한 채로 두어야 했을까? 그녀는 일을 마무리하려는 듯이 움직였다.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은 언제나 그녀의 신경을 거슬렸다. 그러나 헤일 부인은 곧 주변을 둘러보고 피터스 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깨달았다. 과일 조림이 망가져서 안타까워요. 그녀는 지역 검사가 여러 번 찬장 쪽으로 걸어가서 의자에 올라서며 중얼거렸다. 전부 터져버린 건지 궁금하네요. 바라만 보아도 안타까운 풍경이었지만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멀쩡한 게 하나 있네요. 그녀는 과일 조림병을 불빛에 비춰보았다. 이것도 체리네요. 그녀가 다시 찬장을 살폈다. 살아남은 병은 이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헤일 부인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서 내려와 싱크대에서 병을 깨끗하게 씻었다. 그 더운 날에 힘들게 일을 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작년 여름에 체리를 담그던 그 오후가 생각나네요. 그녀는 병을 식탁에 올려놓고 다시 한숨을 쉬며 흔들 의자에 앉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앉지 못했다. 무엇인가가 흔들 의자에 앉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뒤로 물러나서 반쯤 몸을 튼 채로 서서 의자를 바라보며 그곳에 앉아 앞치마에 주름을 잡고 있던 여성을 투영했다. 보안관 아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귓가에 와닿았다. 저는 거실 옷장에 가서 물건을 좀 챙겨와야겠어요. 그녀는 다른 방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멈칫하며 물러섰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헤일 부인? 그녀가 초조하게 권유했다. 부인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금방 다시 돌아왔다. 황량한 추위가 감도는 문 닫힌 방은 오래 머물러 있을 곳이 못 되었다. 아유, 춥기도 해라. 피터스 부인은 물건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급히 난로로 다가갔다. 헤일 부인은 식탁 옆에 서서 마을에 수감된 여성이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옷가지를 살펴보았다. 수감된 여성이란 물론 미니 포스터다. 라이트 씨는 인색한 사람이었군요. 그녀는 더는 기울 데가 없어 보이는 허름한 검정 치마를 집어들고 소리쳤다. 그녀가 자신을 고립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본인 꼴이 허름하게 느껴진다면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가 힘들겠지요. 마을 처녀 미니 포스터로 살 때는 예쁜 옷을 입고 활기차게 다니면서 성가대에서 노래하곤 했었는데, 하지만 그건 20년 전의 일이지요. 그녀가 부드럽고 신중한 손놀림으로 낡은 옷가지를 개어서 식탁 한쪽에 쌓아두었다. 그녀는 피터스 부인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는 마음이 거슬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헤일 부인은 혼잣말을 했다. 미니 포스터가 소녀 시절에 예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달라질 게 있었겠어요? 그녀는 동의를 구하려는 듯이 다시 피터스 부인을 쳐다보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는 한 번도 피터스 부인에 대해서 뭔가를 확신한 적이 없었다. 피터스 부인은 언제나 위축된 태도를 보였지만 눈으로는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가져갈 물건은 이게 다인가요? 헤일 부인이 물었다. 아니요. 보안관의 아내
피터스 부인이 말했다. 그녀가 앞치마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부탁하기엔 좀 이상한 물건 아닌가요? 그녀는 초조하고 소심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감옥에서 앞치마가 필요할까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저 기분이 좀 더 편안해지도록 해줄 것 같기도 하네요. 만일 항상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면요. 앞치마는 찬장 맨 아래 서랍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계단문에 항상 걸려있는 작은 숄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계단으로 이어지는 문 뒤에서 작은 회색 숄을 꺼낸 다음 잠시 선 채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헤일 부인은 느닷없이 다른 여인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피터스 부인, 부인은 그녀가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겁먹은 표정이 피터스 부인의 눈에 머물던 다른 감정을 흐릿하게 지워냈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이 주제에 대해서 특히 움츠러든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요, 라이트 부인이 남편을 죽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헤일 부인은 완강하게 단언했다. 앞치마와 작은 쇼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과일 절임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러기를요. 그때 위층 방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피터스 부인은 말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본 다음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남편이 그러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녀에게 유리하지 않대요. 그리고 지방 검사인 핸더슨 씨는 심각하게 비꼬는 어투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분명 잠에서 깨지 않았다는 그녀의 주장을 핸더슨 씨는 비웃을 거라고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헤일 부인은 다시금 중얼거렸다. 글쎄요, 죽은 존 라이트도 누군가가 목에 밧줄을 걸 때 잠에서 깨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이상한 일이에요. 피터스 부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들은 그게 정말로 사람을 죽이기에는 이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잠시 웃다가 놀란 듯이 멈칫했다. 사실은 우리 남편도 정확히 그렇게 말했거든요. 헤일 부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말했다. 이 집에는 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총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남편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핸더슨 검사는 이 사건에 필요한 건 동기라고 말했어요. 분노나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 이런 거 말이에요. 하지만 이 주변에는 분노를 보여주는 뭔가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헤일 부인이 말했다. 잘 모르겠... 그때 그녀는 마치 마음이 뭔가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말을 뚝 멈춰 섰다. 그녀는 식탁 한가운데에 접시 닦기용 타월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절반은 깨끗하게 닦여 있지만 나머지는 엉망인 식탁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헤일 부인의 눈길은 아주 천천히 확인하기를 바라지 않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설탕통, 그 옆에 둔 절반만 빈 봉지,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일들. 잠시 뒤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무언가를 해방시키듯이 말을 꺼냈다. 남자들이 2층 상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2층은 좀 더 치워져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말이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좀 비열하게 느껴져요. 그녀를 마을에 가둬두고 여기에 들이닥쳐서 그녀가 가꾸던 집을 이렇게 막 들쑤시고, 그러니까 그녀는 배신당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헤일 부인, 보안관의 아내가 말했다.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요. 그렇겠지요. 헤일 부인이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난로로 돌아서서 불이 그다지 자랑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불길을 조금 뒤적거리더니 몸을 펴고 공격적으로 말했다. 법은 법이고 불량 난로는 불량 난로죠.
대체 이걸로 어떻게 요리를 했죠? 헤일 부인은 부직갱이로 부서진 내벽을 가리켰다. 그녀는 오븐 문을 열고 상태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을 쓸어 담으면서 매년 골칫덩이 오븐과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는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했다. 이 낡아 빠진 오븐으로 빵을 구우려고 애쓰는 미니 포스터, 그리고 한 번도 미니 포스터를 만나러 가지 않았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녀는 피터스 부인의 말을 듣고 흠칫 놀랐다. 사람은 누구나 낙담하고 자신을 잃게 되지요. 보안관의 아내는 오븐에서 싱크대, 밖에서 길어온 물통까지 찬찬히 바라보았다. 조용히 서 있는 두 여성의 뒤로 그 부엌에서 일하던 여성을 지목하는 증거를 찾아다니는 남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물을 꿰뚫어 보고 그 속에 뭔가를 파악하는 기운이 보안관 아내의 눈빛에 떠올랐다. 헤일 부인이 다시 피터스 부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는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긴장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피터스 부인. 일단 이곳을 벗어나면 더는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피터스 부인은 부엌 뒤편으로 다가가서 두르고 있던 모피 목도리를 벽에 걸었다. 잠시 후 그녀가 외쳤다. 어머, 그녀가 퀼트를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는 퀼트 조각이 잔뜩 쌓인 커다란 바느질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헤일 부인은 조각 몇 개를 테이블에 펼쳤다. 이거는 통나무집 문이네요. 그녀가 여러 조각을 이어 붙이면서 말했다. 참 예쁘죠?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은 퀼트에 너무 집중해서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계단 문이 열리는 순간 헤일 부인이 말을 꺼냈다. 근데 그녀가 퀼트를 할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매듭을 지을 생각이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보안관이 손을 번쩍 들어 보였다. 여기 좀 보세요. 이 숙녀분들은 그녀가 퀼트를 할 생각이었는지 그냥 매듭을 지을 생각이었는지 그걸 궁금해하고 있네요. 한바탕 여자를 비웃으며 스토브에 손을 데우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 지방검사가 가볍게 말했다. 자, 그럼 바로 헛간으로 나가서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세 남자가 밖으로 나가며 문을 닫자 헤일 부인이 분개하며 말했다. 남자들이 증거를 찾는 걸 기다리는 동안 사소한 일을 살피면서 시간을 때우는 건데 말이죠.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물론 뭔가 중요한 생각을 하고들 계시겠죠. 보안관의 아내, 즉 피터스 부인이 변명하듯이 말했다. 그들은 다시 퀼트 조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헤일 부인이 꼼꼼하고 일정하게 바느질한 흔적을 바라보며 바늘을 놀렸을 여성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메우고 있을 때 보안관의 아내가 이상한 어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퀼트 조각을 헤일 부인에게 내보였다. 다른 퀼트는 전부 아름답고 고른데 이것만 엉망이네요. 세상에, 퀼트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가 교감하며 뇌리를 스쳐 생명력을 얻었다. 그리고 마치 어떤 힘이 작용한 것처럼 두 사람은 흠칫하며 서로 거리를 두었다. 헤일 부인은 자리에 냉큼 앉아서 다른 퀼트 조각과 전혀 다른 난잡한 조각의 바느질 흔적을 손으로 뜯어냈다. 그리고 매듭을 자르고 실을 뽑아냈다. 어머, 헤일 부인, 뭘 하시는 거예요? 보안관의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냥 잘못된 바느질을 한두 반을 뜯어내려고요. 헤일 부인은 가볍게 대꾸했다. 우리는 함부로 뭘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안관의 아내 피터스 부인이
조금 힘없이 말했다. 저는 그저 이 일을 마무리하려는 것뿐이에요. 헤일 부인은 여전히 온화하지만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그녀는 바늘에 실을 꿰어서 거친 바느질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침묵 속에서 바느질이 이어졌다. 그리고 작고 소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헤일 부인. 네, 피터스 부인. 그녀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헤일 부인은 마치 시간을 투자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기각한다는 듯이 성의 없이 대답했다. 사실 저는 딱히 그녀가 불안했던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매우 피곤하기만 해도 정말 이상하게 바느질을 하곤 하거든요. 그녀는 시를 끊고 곁눈질로 피터스 부인을 올려다보았다. 작고 날렵한 보안관 부인의 얼굴은 굳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눈은 마치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가볍게 움직이면서 가늘고 우유부단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그럼 저는 저 옷을 싸야 되겠네요. 남자들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종이와 끈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찬장에 있지 않을까요? 헤일 부인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거친 바느질 흔적은 이제 한 줄밖에 남지 않았다. 피터스 부인은 뒤로 돌아서 있었고 마사 헤일은 다른 퀼트 조각의 정확하고 조심스러운 바느질 솜씨와 방금까지 만지고 있던 거친 바느질 흔적을 세심하게 비교했다. 차이는 놀라울 정도였다. 이 조각을 들고 있자니 마치 스스로를 조용히 다독이던 여성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이 직접 소통을 시도하는 듯이 기분이 매우 이상해졌다. 그때 피터스 부인의 목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여기 새 장이 있네요. 피터스 부인이 말했다. 그녀가 새를 키우고 있었나요? 헤일 부인? 어머,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녀는 뒤로 돌아서 피터스 부인이 들고 있는 새 장을 바라보았다. 저도 이 집에 와본 지 한참 되었거든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작년에 카나리아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장사꾼이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새를 샀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예전에는 꽤나 노래를 잘했거든요. 미니 포스터 말이에요. 피터스 부인이 부엌을 둘러보았다. 근데 여기에 새 장을 두었다니 조금 신기하네요. 그녀는 방어벽을 치려는 듯이 반쯤 웃었다. 분명 새가 한 마리는 있었겠죠? 그게 아니라면 왜 새 장이 있겠어요? 그 새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아마 고양이가 잡아가지 않았을까요? 헤일 부인은 바느질을 재개하며 물었다. 아니요, 그녀는 고양이를 기르지 않았어요. 왜 가끔 고양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어젯밤에 그들이 미니 포스터, 즉 라이트 부인을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우리 고양이가 방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당황해하면서 내보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사실 제 동생 베이시도 그래요.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헤일 부인이 웃었다. 하지만 보안관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때문에 헤일 부인은 뒤를 돌아보았다. 보안관의 아내 피터스 부인이 새 장을 곰곰이 뜯어보고 있었다. 이 문을 좀 보세요. 그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망가졌어요. 경첩 하나가 당겨져서 떨어져 있어요. 헤일 부인이 가까이 다가왔다. 누군가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거칠게 다룬 거죠. 또다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놀랐다가 의문을 가졌다가 이내 진상을 파악한 눈빛이었다.
한동안 두 여인은 말을 꺼내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헤일 부인이 뒤로 돌아서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남자들이 뭐라도 증거를 찾을 셈이라면 거의 끝났기를 바라요. 전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하지만 전 당신이 함께 와줘서 정말 기뻐요, 헤일 부인. 피터스 부인은 탁자에 세 장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여기 저 혼자 앉아 있었다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랬겠지요. 헤일 부인은 특별히 탄탄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동의했다. 그녀는 바느질감을 집어들었다가 이내 무릎 위로 툭 떨어뜨리더니 완전히 다른 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제 바람은 그거예요, 피터스 부인. 저는 그녀가 여기 살 때 가끔씩이라도 들렀어야 됐어요. 정말로 그랬어야 됐는데. 하지만 헤일 부인, 당신은 물론 끔찍하게 바빴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 일도 있고요. 그래도 올 수 있었지요. 저는 이곳이 활기차지 않아서 멀리한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와봤어야 되는 건데 저는 여기를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뭐 어쩌면 골짜기에 박혀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외로운 곳이고 언제나 그랬어요. 가끔씩이라도 찾아와서 미니 포스터를 만나볼 걸 그랬어요. 이제야 그걸.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저 스스로를 책망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피터스 부인이 충고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아이가 없다고 해서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헤일 부인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사려 깊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집이 조용해지기는 하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 라이트 씨는 하루 종일 밖에서만 일했어요. 그가 집에 있을 때는 아무런 손님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존 라이트 씨를 알고 계시죠, 피터스 부인? 알고 지내진 않았어요. 물론 마을에서 본 적이야 있죠.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네, 좋지요. 존 라이트의 이웃이 으스스한 말투로 인정했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요. 최소한 해야 할 말만 하는 것 같았고 빚을 갚을 줄 알았죠. 하지만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앉아서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는 건. 그녀는 가볍게 진저리를 치며 말을 끊었다. 마치 뼈까지 에는 싸늘한 바람과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헤일 부인의 눈은 앞에 놓인 식탁 위의 세 장으로 향했고 그녀는 씁쓸하게 말을 덧붙였다. 그녀가 새를 가지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갑자기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고 세 장을 뚫어져라 관찰했다. 하지만 새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새가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피터스 부인이 대답했다. 병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닐까요? 하지만 대답하고 나서 그녀는 손을 뻗어 망가진 새 장문을 건드려 열었다. 두 여인은 집착하듯이 새 장문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녀를 잘 몰랐나요? 헤일 부인이 다정하게 질문했다. 네, 어제 그들이 데려오기 전까지는요. 피터스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새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다정하고 귀엽고 하지만 약간 소심하고 팔랑이는 사람이었죠. 어쩌다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 생각이 한동안 그녀를 물고 늘어졌다. 그녀는 마침내 행복한 생각을 떠올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마음을 추스린 듯이 말했다. 저 부인이 퀼트 조각을 가져가시는 게 어때요? 그녀가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줄지도 모르죠. 어머,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헤일 부인. 그녀 또한 분위기가 단순하고 편안해진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는 듯이 동의했다. 반대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 뭘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 있는 게 전부일까요? 다른 소품은 없나? 두 사람은 바느질 바구니로 다가갔다. 여기 붉은색 천이 있네요. 헤일 부인이 돌돌 말린 천꾸러미를 건네며 말했다. 천을 드러내자 그 아래 상자가 하나 있었다. 여기 어쩌면 이 가위와 바느질 소품을 넣어두었을지도 몰라요. 헤일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상자를 들어 올렸다. 정말 예쁜 상자네요. 소녀 시절부터 오랫동안 간직해온 게 틀림없어요. 그녀는 잠시 상자를 들고 서 있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뚜껑을 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손으로 코를 가렸다. 세상에. 피터스 부인이 가까이 다가왔다가 도로 물러났다. 어머, 이게 뭐예요? 여기에 실크천으로 쌓인 뭔가가 들어있어요. 헤일 부인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분명 가위는 아니겠네요. 피터스 부인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헤일 부인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실크 조각을 들어 올렸다. 어머, 피터스 부인, 이거는... 피터스 부인이 고개를 숙여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이건 새잖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피터스 부인, 헤일 부인이 말을 이었다. 보세요. 새의 이 목을 자세히 보세요. 완전히 반대쪽으로 꺾여 있어요. 그녀는 팔을 뻗어 상자를 최대한 멀리 들었다. 피터스 부인은 다시 한번 상자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누군가가 새의 목을 꺾었어요. 그녀가 깊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또다시 두 여성의 눈이 마주치고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 파악과 커지는 공포를 교환했다. 피터스 부인은 죽은 새와 새장의 망가진 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다시 한번 두 여인은 눈빛을 마주했다. 그 순간 바깥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헤일 부인은 상자를 바구니에 쌓인 퀼트 조각 아래 밀어넣고 그 옆에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피터스 부인은 서서 탁자를 잡고 있었다. 지방검사와 보안관이 함께 부엌으로 들어왔다. 자, 그럼 숙녀분들, 지역검사가 마치 진지한 주제를 다루다가 가벼운 농담거리로 화제를 전환하는 태도로 말했다. 그녀가 퀼트를 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매듭을 지을 셈이었는지 알아내셨나요? 저희 생각에는, 보안관의 아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매듭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검사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뒤로 갈수록 바뀌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아,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그가 관대하게 말했다. 그때 그가 새장을 찾아냈다. 새는 날아갔답니까? 아무래도 고양이가 잡아간 것 같아요. 헤일 부인이 신기할 만큼 차분한 어투로 말했다. 그는 뭔가를 생각하듯이 이쪽 저쪽으로 걸어 다녔다. 여기에 고양이가 있나요? 검사가 무심하게 질문을 던졌다. 헤일 부인은 보안관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없네요. 피터스 부인이 말했다. 아시다시피 고양이는 신묘하니까요. 마음대로 떠나기도 하죠. 그녀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지방검사는 피터스 부인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누가 밖에서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방해받았던 대화를 이어간다는 투로 피터스에게 말을 건넸다. 범인은 이 집에 있던 밧줄을 쓴 거예요. 이제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찬찬히 하나씩 살펴보죠. 분명히
이 집에 대해서 잘 아는 누군가가 남자들 뒤로 계단 문이 닫히면서 그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두 여성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은 채로 눈길조차 주고받지 않았지만 마치 서로 힐끗거리며 눈치를 본 것처럼 동시에 뒤로 등을 기댔다. 그러나 마치 앞으로 나올 말이 두렵지만 그래도 해야만 한다는 듯이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새를 좋아했어요. 마사 헤일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그녀는 새를 예쁜 상자에 담아서 묻어줄 생각이었겠죠. 제가 어렸을 때 피터스 부인이 속삭이듯이 말했다. 제 아기 고양이를 작은 손도끼를 든 소년이 제 눈앞에서 제가 미처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가렸다. 만일 그들이 붙잡지 않았더라면 저는 분명히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발자국 소리가 울리는 천장을 올려다본 뒤 미약하게 말을 끝맺었다. 만일 그들이 붙잡지 않았더라면 저는 분명히 그를 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딱딱하게 앉아 있었다. 저는 그게 어떨지 궁금해요. 헤일 부인이 마침내 이상한 곳을 헤치고 나가는 길을 찾는 듯이 말을 시작했다. 아이를 갖지 않고 사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녀는 그간의 세월 동안 라이트 부인에게 여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내려는 듯이 부엌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라이트 씨는 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노래하는 생물. 그녀는 줄곧 노래를 했죠. 그는 그것도 죽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피터스 부인은 불안하게 움직거렸다. 물론 우리는 누가 새를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존 라이트를 알아요. 그것이 헤일 부인의 대답이었다. 지난밤에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헤일 부인. 보안관의 아내가 말했다. 자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다? 목에다가 밧줄을 감아서 생명을 죽였잖아요. 헤일 부인은 세장을 향해 손을 뻗었다. 우리는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아직 몰라요. 피터스 부인은 거칠게 속삭였다. 우리는 아직 모르죠. 헤일 부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에 몇 년이고 아무것도 없던 집에 새가 들어와서 당신에게 노래를 불러준다면 고요함이 정말 끔찍하게 느껴질 거예요. 새가 사라진 다음에 고요한 말이에요. 마치 그녀 안에서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다. 그리고 헤일 부인의 말이 피터스 부인 안에서 잠자던 자신도 모르던 무언가를 일깨웠다. 저는 고요함이 뭔지 알아요. 그녀가 묘하게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다코타주의 정부 공여농지를 불화받아서 살 때 우리 첫아이가 2살이 된 다음에 죽어서 그리고 저는 아무도 없는 채로 헤일 부인은 동요했다. 저 남자들이 증거 찾기를 얼마나 빨리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요함이 뭔지 알아요. 피터스 부인이 똑같은 말투로 반복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정신을 차렸다. 법은 범죄를 처벌해야 돼요, 헤일 부인. 그녀는 고집스러운 소심한 태도를 고수하며 말했다. 당신이 미니 포스터를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하얀 드레스에 푸른 리본을 메고 합창단에 서서 노래를 부르던 시절의 말이죠. 그 소녀와의 추억, 자신이 그 소녀와 20년간 이웃으로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산채로 죽어가게 만들었다는 것. 이 모든 생각이 갑자기 헤일 부인의 마음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다가왔다. 아, 저는 가끔씩이라도 여기에 찾아왔어야 됐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며 울었다. 그게 바로 범죄예요. 누가 이걸 처벌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피터스 부인은 겁에 질려서 계단 쪽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어쩌면 저는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이제 와서 말하지만 이상해요, 피터스 부인. 우리는 가까이 살았지만 너무나 멀리 살았어요. 우리는 같은 일을 겪었어요. 전부 조금씩 다른, 하지만 같은 일일 뿐이죠. 그게 아니라면 어째서 당신과 내가 이해를 했겠어요? 왜 우리는 깨닫고 말았을까요? 지금 이 순간 알아낸 사실을 우리는 왜 깨닫고 말았냐 이 말이에요. 그녀는 손을 눈앞에서 휘저어 보였다. 그리고 식탁 위에 과일 절인 병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걸어쥐었다. 제가 당신이라면 그녀에게 과일 절임들이 망가졌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발 멀쩡하다고 전해주세요. 괜찮다고 전부. 이걸 증거 삼아서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포스터는 어쩌면 다 망가졌는지 어떤지 끝까지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헤일 부인이 돌아섰다. 피터스 부인은 마치 그걸 가져가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듯이 대대로 내려온 가보를 만지듯이 과일 조림병을 들어 올렸다. 할 일이 생겨서 다른 생각을 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과일 조림병을 포장할 무언가를 찾다가 거실에서 가져온 옷더미에서 페이티코트를 집어들어 초조한 손놀림으로 병을 감쌌다. 그녀는 억지로 꾸며낸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정말이지, 남자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없어서 정말 다행이죠. 이렇게 사소한 죽은 카나리아 같은 건 아프면서 신나하다니. 그녀는 서둘러 과일 조림병을 챙겼다. 마치 대단히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본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웃을 일 아닙니까?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다들 웃겠지요. 헤일 부인이 중얼거렸다. 어쩌면 웃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그때 지방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요, 피터스. 살인을 저지른 동기 말고는 모든 것이 뚜렷해요. 하지만 배심원들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기만 하면 이 뭔가 내세울 물건 말이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물건. 이렇게 어설픈 살인사건과 일맥상통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헤일 부인은 은밀한 눈길로 피터스 부인을 바라보았다. 피터스 부인도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급히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때 바깥문이 열리고 헤일 씨가 들어왔다. 저 밖에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꽤 춥네요. 그러자 지방검사가 갑자기 저는 여기 혼자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프랭크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하고 보안관에게 부탁했다.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훑어보고 싶어서요. 뭔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두 여인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보안관이 식탁으로 다가왔다. 저 라이트 부인에게 가져가는 물건을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지역검사는 앞치마를 들어 올리며 웃었다. 아니요, 뭐 제 생각에는 숙녀분들이 챙긴 물건 중에 위험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헤일 부인의 손은 박스가 숨겨진 바느질 바구니에 얹혀 있었다. 그녀는 바구니에서 손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검사가 상자를 가리려고 덮어둔 퀼트 조각을 하나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이 불이라도 난 듯 뜨거워졌다. 만약에 그가 바구니를 들어 올린다면 그녀가 잡아챌 기세였다. 그러나 검사는
바구니를 집어들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작게 웃으며 돌아서서 말했다. 네, 피터스 부인이 하시는 행동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보안관의 아내는 법과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피터스 부인. 피터스 부인은 식탁 옆에 서 있었다. 헤일 부인은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피터스 부인이 외면하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법과 결혼을 했다고요? 피터스 보안관이 싱긋 웃었다. 그는 거실로 향하는 문으로 이동하며 지방검사에게 말했다. 저 검사님, 잠깐 이 방에 같이 가보시죠. 창문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 맞다. 창문들. 네, 바로 따라 나갈게요. 그때 헤일은 말을 살피러 나갔다. 보안관은 지방검사를 따라 다른 방으로 향했다. 다시 한번 두 여인만이 부엌에 홀로 남은 유일한 마지막 기회였다. 마사 헤일은 손을 단단히 부여잡은 채로 벌떡 일어나 앉아있는 다른 여인을 쳐다보았다. 법과 결혼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들으며 외면한 이후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탓에 처음에는 그녀의 눈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헤일 부인의 눈길이 그녀가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피터스 부인은 천천히 마지못해 눈이 마주칠 때까지 고개를 돌렸다. 잠시 두 사람은 피하지도 주춤하지도 않고 타오르는 눈길을 뚫어져라 주고받았다. 그리고 마사 헤일의 눈이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함께 했던 그 여성의 유죄를 확실하게 굳힐 물건이 숨겨진 바구니를 가리켰다. 피터스 부인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행동에 돌입했다. 그녀는 돌진해서 퀼트 조각을 뒤져 상자를 꺼낸 다음 가방에 넣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상자가 너무 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상자를 열어서 새를 꺼내려고 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말았다. 그녀는 차마 새를 만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터스 부인은 속수무책으로 바보처럼 서 있었다. 안쪽 문에서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사 헤일은 보안관과 지방검사가 막 부엌에 들어오는 순간 보안관의 아내에게서 상자를 잡아채 입고 있던 커다란 코트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헨리, 적어도 우리는 그녀가 퀼트를 할 생각이 아니라는 건 알아냈으니까요. 그녀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죠? 숙녀분들? 헤일 부인의 손은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그걸 매듭을 지었다고 하지요. 핸더슨 검사님.